네, 급등TV 빵이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고요. 오늘 먼저 보기 전에 지수 한번 볼게요. 지수 보시면 코스피 굉장히 좋죠. 뭐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월봉 보시면 지금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바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오늘도 상승을 했어요. 오늘도 상승을 했고, 이 상승이 무엇을 뜻하느냐? 2002년 이후로 고가다, 그러니까 신고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2년 이후로 지금 신고가로 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숏을 때렸다가는 이제 박살이 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추세를 거스르지 마십시오. 오늘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거리두기 테마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거리두기 테마주들이 뭐 아주 세진 않았어요. 근데 뭐 아직까지도 시세는 살아있는 상태고,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나왔습니다. 거리두기 그 단계를 지금 3단계 대신에 플러스 알파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숫자 노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뭐였습니까? 2단계에서 바로 3단계였는데 중간에 2.5단계라는 단계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어떤 경각심을 좀 떨어뜨리기 위한 행동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3단계 대신에 알파라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그때 한번 써먹었던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멍청한 바보가 아니고서는 당연히 지금이 문제인 거 다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 3단계 대신에 플러스 알파라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 거리두기 테마주들이 눈치를 보면서 대책에 따라 급등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를 하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어떤 것이 포인트냐라고 했을 때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신규 확진자 1000명대가 계속 되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계속 뉴스에서 나오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망자 추이를 내놓고 있다는 건데요. 사망자가 22명 늘었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저번 주만 하더라도 그냥 확진자에 대한 얘기만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계속 사망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중증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사망자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그 국민들의 그 심리를 자극시킬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사실 정부 입장에선 쓰기 싫겠지만 언론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극적인 걸 안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사망자 추이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겨울입니다. 겨울이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죠. 그렇게 되면 기저질환자나 고령자들이 쉽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적인 사망자가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 그러면 사망자 증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치료제라든지 의료소모품, 음압병상은 좀 많이 올라서 인공호흡기나 긴급 의료품들, 그런 것들이 이제 오를 수밖에 없겠고요. 치료제주 최근에 오른 거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대웅이 있습니다. 대웅. 물론 대웅이 꼭 이 이슈 때문에 오른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여기서 반영되면서 크게 올랐고요. 그거 말고도 뭐가 올랐습니까? 뭐 현대바이오 또 부강약품, 이런 종목들이 아시다시피 최근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치료제로서 어떻게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오르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의료 소모품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주사기를 말하는 건 아니고 어떤 걸 말하냐면, 뭐 예를 들면 의료 폐기물 때문에 오늘 KGTS가 올랐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방호복주로는 태평양물산, 이런 종목들이 오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호흡기, 이거는 왜냐? 지금 말씀드렸지만 고령자나 중증 감염자 같은 경우에는 이 호흡이 안 됩니다. 왜냐면 급성으로 약하게 됐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인공호흡기주들이 오를 수가 있겠고요. 원래 사실 메가 ECS가 가장 대장주지만 요게 그동안 많이 오른 상태라서 지금 조정을 길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 CU 메디칼, 메디아나, 이런 종목들이 뭘 합니까? CU 메디칼 같은 경우는 인공호흡기 그런 걸 만들고 있는 업체고요.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는 그 환자 감시, 그러니까 막 그 바이탈 사인 같은 거 뜨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장 필요하게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2차 전지가 굉장히 강세인데요. 보시면 오늘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 DIC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관련주로 올랐고요.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관련주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어떤 종목이 있냐, 뭐 가장 큰 종목으로는 역시 뭐 포스코 케미칼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최근에 올랐던 거였죠. 코스모 화학,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LG화학도 지금 다시 한번 신고가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차 전지가 초강세다라는 포인트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우리나라도 뭐 전기차를 계속 하고 있죠. 사실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테슬라의 S&P 500 편입으로 인한 이슈 때문이겠습니다. 테슬라가 굉장히 계속 오르고 있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21일 S&P 500 지수 편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반영을 하고 있다. 이 테슬라 21일 날 S&P 편입을 앞두고 2차 전지와 테슬라주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실 수 있겠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테슬라가 막상 편입을 하고 나면 이게 약발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 이 편입 전까지는 계속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근데 이게 막상 편입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붙지가 않죠.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 테슬라 주가가 빠질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 지금 2차 전지들이 약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추세가 상방입니다. 상방 추세인데, 지금 뭐 테슬라가 이제 편입이 되고 나서 음봉이 떨어지면 그때 파셔도 되고, 지금은 추세에 정하지 말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LG화학이나 뭐 최근에 뭐 LNF 이런 종목도 많이 올랐고요. 이런 이제 음극재, 양극재 종목들이 올랐죠. 코스모 화학 이것도 뭐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양극재로 알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올랐던 것들이 이제 DIC 이런 부품주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 관련주였던 종목들을 싹 다 봐주셔야 되는데, 뭐 헨지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약간 움직였고, 안무그린텍 여기 이제 자성 만드는 업체거든요. 전기차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뭐 제가 물론 내서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엄청난 행보 가운데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졌다는 부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지금 2차 전지 강세는 사실 이 테슬라 편입이 지금 대략 한 5일 정도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이 테슬라가 편입을 하고 나면 이제 뭐 조금 더 가든지 아니면 떨어지든지 할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유 중이시라면 추세에 저항하지 말고 계속 가자. 그리고 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에코프로비엠 유명했죠. 이런 종목들도 지금 신고가입니다. 또 뭐 있나요? 첨보 이런 종목들도 지금 다 신고가를 향해서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추세에 정하지는 말되 21일 전후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 거리두기 3단계 알파로 인해서 이 거리두기 테마주들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급등락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2차 전지가 초강세기 때문에 이 테슬라 21일 S&P 편입을 앞두고서 추세에 저항하지 말되 조심하자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급등TV 빵형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